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문화일보에도 났고 몇몇 신문들에 났는데 무슨 얘기냐면 대검 감찰부가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있죠. 김경록 씨. 그 민원을 법무부로부터 이첩받아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그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경록 씨 잘 아시죠? 서울중앙지검 조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서 자백을 회유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올해 8월 달에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것을 그동안에 이제 여러 자료를 보강해서 대검 감찰부에다가, 왜냐면 이런 감찰은 대검에서 하니까 감찰부에다가 이첩을 해서 대검 감찰부가 자, 과연 김경록 씨,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자백 또는 회유가 있었느냐, 뭐 이런 걸 감찰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김경록 씨 어떤 사람이냐면 아마 그 강렬하게 인상이 남아있을 겁니다. 정경심 교수하고 같이 그 심야에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동양대에 들어가서 그 PC를 같이 들고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혔죠. 그걸 가지고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뭐 증거 보존이다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방배동에 있는 조국 정경심 부부 그 자택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올해 7월 달에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투자했다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 수사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 교수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 그걸 교체해 주고요. 교수실의 컴퓨터 1대를 숨겨준 혐의, 이거 증거 은닉이죠. 그것 때문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7월 달인데 바로 8월 달에 강압에 의해서 회유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는 진정서를 낸 겁니다. 자, 이거 하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수사와 강압에 의한 회유, 이게 그 뭐 표현은 굉장히 다른 듯 싶지만 사실상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팩트로 얘기하면 검찰의 수사입니다. 이 수사를 검찰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당한 수사 과정이고 피의자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약간 강압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수사를 하다 보면 자,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계속 오리발레 밀고 뭐 예를 들어서 동양대에서 그 정경심 교수 연구실에서 그 PC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혔는데 이거 증거 보존용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경우에 검찰은 어떻게 조사를 할까요? 저는 현장 기자들을 비롯해서 일반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과연. 그 조사는요. 어차피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 강압적인 면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검찰은 정당한 조사 방법입니다. 아니 자꾸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 추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증거 보존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나오는 장면이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증거 보존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그러세요? 이러면 이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강압이냐 수사, 정당한 수사냐 하는 거는 관점의 차이일 수 있겠고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정당한 수사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김경록 씨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왜 재판 과정에서 그 얘기를 안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판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해봤자 판사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다 받고 나서 지금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김경록 씨가 과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공작에 의해서 지금 그 수사팀에 대한 흠집내기를 하는 것일까? 왜냐면 이미 판결은 다 끝났습니다. 확정된 판결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강압에 의한 회유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는 오히려 그 김경록 씨의 주장 자체가 오염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 더군다나 대선을 앞두고 이 수사를 어찌 보면 대검에서 총괄 지휘한 사람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으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그 수사팀을 흠집내기 위한 누군가의 공작에 의해서 김경록 씨가 지금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 어차피 뒤집어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자, 강압에 의한 회유다 그러면 강압이라는 게 무슨 강도가 1도가 있고 5도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느낌입니다, 느낌. 강압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것이 누군가의 공장 냄새가 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아니, 정말 강압, 예를 들어서 폭행을 했다든가, 고문을 했다든가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했으면 무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본인. 그렇죠? 근데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단어, 강압이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위협을 느꼈으면 내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어쩐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어느 검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오히려 진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했으면 무죄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무엇이고 다 확정 판결이 난 뒤에 지금에 와서 이거는 오히려 김경록 씨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객관적인 팩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를 한동수라는 사람이 이 부장으로 있는 대검 감찰부 그동안에 얼마나 헛발질 많이 했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일반 아주 평균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그렇게 보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잘 아시다시피 그건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피고인이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이 핵심 인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휘하는 서울고검 거기 감찰부가 또 조국 사건과 관련한 사모펀드 의혹 수사팀이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별도로 감찰을 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조국 수사팀을 흠집내기 위한 그런 방편이다. 아니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제대로 수사하도록 놔뒀습니까 언제? 수사지휘권 박탈하고 온갖 압박가하고 그리고 이런 거 수사하겠다고 하면 뭉개고 허가 안 하고 이랬던 장본인이 이성윤 검사 아닌가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그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감찰하겠다고요? 황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 눈높이나 아니면 법조 기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사람들의 대검 감찰부나 법무부나 또는 이성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런 행동 자체가 어이없는 행동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 이거 법조 기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표적을 정해놓고 거기에다 계속해서 총을 쏘는 양상이다. 이런 일들이 지금 백주대낮에 검찰에서 저질러지고 있다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뿐만입니까? 지금 검찰에서 윤석열 후보와 전 검찰총장이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장모 사건, 그 다음에 부인, 이 등등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것,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김건희 씨 연루 의혹, 코바나 컨텐츠 전시 불법 협찬사가 갑자기 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 수사.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부인 허위 경력 기재.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와 아주 호영호재하는 윤대진 검사장이라고 있는데 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죠.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관련 비리 의혹. 여기에 윤석열 검사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서 그 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 자, 이게 그냥 일반 대장동 의혹 수사는요. 지금 경제범죄조사부에서 합니다. 이른바 그 과거 개념으로 따지면 형사부 개념 비슷한 데죠. 그런데 이 수사는요. 서울중앙지검의 최강팀 반부패 강력부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코바나 컨텐츠 전시 불법 협찬, 그 다음에 윤대진 검사장 그 수사 무마 의혹 이런 것들은요 지금 거의 1년 안팎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1년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복잡한 사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의 최강팀이 투입돼서 1년 안팎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나온 게 없다. 이러면 없는 거죠.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도 나온 게 없다. 없는 거죠, 그러면. 근데 없다고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그 뭐 채널A 사건, 연루 의혹, 검언유착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 그것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팀이 이러니까 이제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하자 하는 걸 계속 뭉갰던 사람이 이성윤 서울 그 고검장이죠. 자, 그래 놓고 지금 뭐 이걸 어쩌고 한다고요? 객관적으로 보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자. 그런데 그것도 아직 매듭 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지금 1년 가까이 전부 수사했는데 거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몇 명 뭐 구속되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지금 그거 몇 명 구속하자고 사건 재수사한 거 아니죠? 윤석열 관련 여부를 찾아내자고 지금 재수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못 찾아냈으면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뿐입니까? 자, 공수처에서 뭐 10월 22일인가요? 그때 또 한 건을 입건했더군요. 판사 관련 문건. 이걸 흔히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공수처에서 조사하고 있는 윤석열 관련 건도 4건이 됐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우의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 거기에다가 판사 사찰 문건, 이렇게 해서 4건이 됐습니다. 자, 이 중에 고발사주 의혹 지금 2달쯤 지났고요. 오늘 뭐 손준성 검사 다시 또 소환해서 조사한다는데 나온 거 없습니다.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이거는 뭐 더더욱 나온 거 없고요. 아마 이거는 그냥 흐지부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명숙 모해우의증 교사 수사방해, 이것도 보니까 어제 검찰에서 또 이건 뭐 참 그 윤석열 그 전 총장 장모 관련이군요. 그 모해우의증 불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혐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 모해우의증 교사 수사방해, 이것도 지금 어디로 갔는지 수사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판사 사찰 문건, 이게 지금 1심에서 그 징계가 정당하다라고 했지만 아마 이거 2심에 가면 뭐 2심에서 요새 또 뭐 그 판결이 하도 그 저희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니까 뭐 그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심에서는 여하튼 이 판사 사찰 문건이 상당히 중대하다라고 지금 그 평가가 받는데 그 2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게 뭐 대선 전에 2심이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고요. 정상적이라면 끝나겠죠. 그러나 2심 끝나면 또 3심 갈 거 아니겠습니까? 3심이야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찌 보면 버티고 있는 대법원이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2심까지 한번 보자 이거죠, 그거는. 근데 그 부분을 다시 10월 22일 날 지금 공수처에서 입건해서 자, 이렇게 따지면 검찰과 공수처에서 무려 8건을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또는 측근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것만 있는 겁니까? 여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뭐 어제도 보니까 김건희 씨 뭐 또 어디 무슨 대학에 제출하는데 뭐 강사 뭐 이렇게 했던 거를 교수라고 허위 이력을 써냈다. 뭐 이런 걸 또 그 폭로를 했더군요. 자, 비롯해서 여당 의원들 작년 총선 이후에 지금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흠집내기 위해서 그 여권 의원들 180명 정도가 지금 달려들어서 하고 있는데 겨우 찾아냈다는 게 김건희 씨의 뭐 허위 경력 뭐 정도입니다. 이게 뭐 윤석열 후보랑 결혼하기 전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뭐 윤석열 후보한테 일부 타격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개입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 결혼하기 전에 자기 부인이 여기저기에 뭐 강사를 뭐 교수로 써냈다. 그거에 윤석열 후보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자, 이런 걸 본다면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황당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옛날 같으면요. 저희 같은 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김경록 씨 같은 이런 사건 하나만 가지고서도요. 정말 언론에서 야 이게 이런 조치가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오히려 김경록 씨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 워낙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강압에 의해서 자백을 했다고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다 나온 뒤에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다른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 건만 가지고서도 사실은 정의감 있는 기자라면 이 자체로 이게 뭐냐 하는 걸 파헤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게 없고요. 검찰, 법무부, 공수처, 경찰 이런 데서 총체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온갖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고 이재명 집권당 후보에 대해서는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구하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은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뭐 이렇다 저렇다만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중립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부당하게 야당 후보에 대해서 지금 검찰, 공수처를 동원해서 타격을 가하려고 흠집내기를 하려고 저렇게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그리고서 1년 이상 수사를 했는데 나온 거는 없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입건해가지고 지금 흠집내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언론은 왜 침묵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누굴 편들자고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간단한 수사에 대해서 1년 넘게 계속 붙잡고 있고 매듭을 지어주지 않고 하는 거는 부당한 수사다. 이건 수사가 아니고 탄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현장 기자들도 조금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서 자 이게 과연 정당한 조치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권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윤석열 흠집내기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요. 정권 말 검찰과 공수처의 누수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막고자 하는 일종의 검사, 검찰 기강잡기, 수사기관 기강잡기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저는 바로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윤석열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좀 엮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엮이지 않았습니다. 엮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다 하는 점은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의 상당 부분이 여권의 기여다. 더군다나 검찰, 공수처 이런 데의 집중적인 공격의 반사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 번쯤 자 정말 저 사람 얘기가 맞는가 하는 걸 한번 기자들이건 시청자 여러분들이건 한번 중립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십사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